안녕하십니까.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이제 좀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질서정연하고 강의를 임하는 모습들이 참 날로 성숙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지금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거래소 연동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시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기술팀들이 거래소 쪽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그 전산하고 물리는 작업들을 오늘부터 이제 회의하고 내일 하루 작업을 하게 되면 목요일날 아마 그게 시연이 될 겁니다. 빠르면 목요일, 늦으면 이제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은 실제 계좌를 등록해서 내 지갑에서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직접 구매해서 내가 그거를 월렛소켓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뭐 OTT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얘기를 했더니 그 일부 안티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듣고 또 속내 또 속아 그리고 또 뭐 무슨 희한한 얘기들을 해요. 막 그래서 어려운 얘기들은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안티들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안티들도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아마 좀 내용이 다소 더 낯설고 처음에 듣기에는 익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쉽게 또 조직적으로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뭐 자신감 떨어져서 이렇게 막 위축되지 마시고 남들이 하지 않은 처음에 길을 개척하는 어떤 개척자의 입장으로 본인들이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이제 SNS 교육을 진행하잖아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뭐 텔레그램,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그 중에 페이스북이 가장 이제 유저 수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그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API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기존의 티켓소켓 코리아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편하게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각 방별로 여러분들께 스터디 그룹을 좀 구성을 했으면 하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잖아요. 우리 회사에는 총 10개의 방이 있어요. 6-1번부터 5번, 7-1번부터 5번. 총 10개의 방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새벽에 4시 뭐 출근하는 사람이, 뭐 5시 출근하는 사람이 뭐 800명이 넘고 이곳을 오후에 왔다 갔다 하루에 하는 인원이 거의 1,500에서 2,000명이 이곳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원이 이제 많이 줄었고 또 지금은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전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한 타임 교육하는데 막 400~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순중 인원이 얼마큼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관심을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출결상하는 거를 좀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은 계속 지문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하시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오심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냥 깜빡깜빡해요. 그 깜빡깜빡한 것 때문에 뭐 못 받아요. 그거를 이제 요번에 한번 이제 공여자들이나 기여하신 분들 지급하는 걸 한번 딱 보면 그냥 이거 보면 바로바로 맨날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굉장히 유능한 아주 스마트한 직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명문대 출신들을 뽑는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인적 구성을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실제로 그 사업이 커지고 막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요, 막 스마트하고 머리 바짝바짝 돌아가는 고임금의 사람들이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모델을 내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네, 우리 조직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이걸 못 이겨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반복한다는 일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 특히나 오전에 일찍 이른 시간에 남들이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먼저 나와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SNS 시장은요, 30대 미만, 거의 뭐 40대 초반에서도 사실 SNS 그렇게 많이 안 해요. 40대만 넘어가도. 그리고 그들이 주로 다루는 그런 매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어린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은 거 유튜브를요, 너무 잘 잡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눈을 떼질 않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 달에 수억 원씩 벌어요. 한 달에. 그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진짜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내용을요, 애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깔깔대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지금 이게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이 계속 바뀌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 시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제외돼요.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사용하는 유저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왜? 그 사람들한테 노출돼야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가 또 어떤 세대냐면 40대 이후, 특히 50대 후반부터 쭉 이 고연령층에 대한 시장이요, 그 객단가도 높고, 예, 사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넓어요. 근데 여기는 잘 모여있질 않아요. 어딘가에 한 곳에 모여서 이거를 내용을 전달해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가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막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 세일즈맨을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SNS를 잘 활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올려봐야 그냥 무의미한 행동이 되버려요. 그래서 그 SNS 안에서는요, 계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10대가 좋아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와 20, 30대들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쇼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서 매체를 통해서 계속 노출을 하고
또 그쪽에 마케팅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해요. 근데 그런 SNS를 사용하지 않는 50대 이상의 유저들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들 해봐야 전달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그 다음에 여기 여성분들 있으면 미용, 또 무슨 뭐 쇼핑 같은 거 있으면 뭐 그런 쇼핑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직관적으로 보는 TV의 홈쇼핑이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소비를 많이 하시죠. 집안이 끝나는 거 딱 앉아있으면 TV에서 막 내용 나오면 막 이거 바로바로 사고 싶고 막 결제하잖아요. 그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위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위와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쓰는 매출의 단위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있어서 보통 SNS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20대들이나 10대들이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끼어들어가지고는요, 어떤 독특한 컨텐츠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들의 또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미래상생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거는요, 거기를 사용하는 유저를 새롭게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해요. 새롭게 개척하면서 여러분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막 공유를 누르면 내 친구는 내가 다 알지만 내 친구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죠. 왜? 내 친구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한테 뭐 얻어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맺은 친구의 친구가 나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한테 어떤 상품을 제안하고 거기에 수익이 나온다면 이것도 달라져요.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많은 대기업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상품을 주 타겟층한테 직관적으로 딱 제안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비를 수천억씩 써요,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써, 제일. 그래도 내 타겟한테 그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돼요. 당장 TV에다가 막 다 해서 불증 다수한테 막 내보는 거예요. 브랜드 광고하고. 여러분들이 각 방별로 처음에 시작은 각 방별로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룹에서 그룹장들을 선발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페이스북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에 대한 계정이 여러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맺어보지 않았던 친구를 맺기 시작해요. 전부터 계속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1인당 친구 맺을 수 있는 5,000명을 다 채운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 또 맺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각 그룹별로요, 정확하게 인원이 딱 세팅이 되면 같은 이벤트를 제가 일정 시간과 또 상품에 따라서 제가 그 변수를 몇 번씩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거예요. 10개의 그룹이 어떤 이벤트를 똑같이 딱 띄워요. 그러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친구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가 노출이 됐을 때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구매가 다른 패턴을 데이터화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티켓소켓 코리아에 있는 ICS 프로그램이에요. 아이스크림 소셜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작업이 아닌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아이스크림 소셜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극대화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려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양한 이벤트에 노출됐을 때 반응하는 반응률이 다릅니다. 이 반응하는 반응률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품이 내 친구가 나하고 같은 연령대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연령대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상품을 딱 올려서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이 관심이 가질 만한 상품을 딱 띄웠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 그룹에 쫙 하고 쫙 했더니 거기에 친구들이 쫙 공유됐어. 그랬더니 거기에 판매가 된다면 그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30대 여성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떤 상품을 소싱받았어요. 자, 똑같이 같은 시간에 쫙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룹에 동시에 딱 띄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몇 번 하면 빅데이터라는 게 생깁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어떤 데이터를요, 지속적으로 계속 어떠한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규칙에 의한 유의한, 그러니까 무의미한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로 딱 떠요. 그거는 분석을 해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 행위만 하나만 하면 돼요. 그 행위 하나만. 그러면 저는 뭘 하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의 연령대 상품들이나 다양한 기업들이 주는 소싱한 상품들을 이벤트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만 띄우세요 하고 딱 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전달됐을 때 구매가 일어나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라는 것은요, 광고비라는 거는 내가 구매가 일어나지 않던 노출을 시키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곳에는 실제로 스폰서 링크나 이런 것들 가면 거기에 스폰서 링크를 경쟁사에 있는 스폰서 링크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를 경쟁사 대표나 직원들이요 계속 검색해가지고 한 번 검색했다가 또 다 닫았다, 또 한 번 검색했다가 다 닫았다. 그래서 한 번 검색해서 막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돈이 과금되거든요. 그걸 해서 그냥 한쪽 기업을 막 죽이는 일들도 해요. 광고비로. 왜? 클릭하면 클릭한 거에 대한 클릭당 광고비를 내니까. 꽃배달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뭐 대리운전, 뭐 꽃배달, 무슨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비를 많은 대기업들은 많은 금액들을 집행을 해놓고 마케팅 비용으로 내가 지급하려고 막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실제로 많이 집행을 해요. 근데 어떠한 상품이 구매가 일어난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너무 회피한 일이에요. 그냥 넣는 개런티로 야 팔리는 대로 줄게. 그리고 여기에 해놨더니 내 타겟을 이 회사가 갖고 있어. 그러면 대기업이요 그 데이터만 딱 보고 여기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여기다 해줍니다. 왜? 다른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훨씬 낮은 금액만 여기에 투여해도
바로 직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요. 왜? 구매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주는데, 어차피 대리점이든 어디든 내가 어느 유통사든 제품을 팔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놔둔다고 누가 막 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SNS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룹에서 내 친구들은 실제 모든 기업에서 각 연령대별로 타겟에 맞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미래상생협동조합에 상품을 소싱하길 원할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 인원들한테 매력적인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맺은 친구들, 그 친구가 30대, 20대보단 50대 이상, 뭐 그 이상 친구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친구들한테 페이스북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어떤 정보를 계속 받고 내가 그걸 구매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기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면 SNS상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존에 SNS에서 쓰지 않던 사람들이 SNS를 쓰고요. 그 사람한테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전혀 그 사람한테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곳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예요. 최초로.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 내용을 못 알아듣고 무슨 사기친다는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바보예요. 정말 마케팅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불법 다단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시장을 그동안에 SNS 쓰지 않았던 세대가 실제로 그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 시장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아주 최적의 조건들로 상품을 소싱받아서 내가 소비를 하면서도 내가 일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자기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어떤 회사의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품을 거기에다가 OEM 형태나 소싱을 받아갖고 거기서 상품을 팔아요. 비싼 가격에 팔죠. 다른 데보다. 왜? 수당을 막 내려줘야 되니까. 상품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비싸. 근데 막 수당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또 써. 왜? 돈이 생긴다고. 그거는 내부에서 자꾸 어떤 매출이 나오면 거기서 막 논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돈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수당을 잘못 풀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금액을 주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수당도 많이 못 받아. 왜? 위에 돈이니까 다 챙겨 먹어.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한테 뭔가 수당을 잘못 내려주는 걸 계산을 잘못하면요, 그때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왜? 수당 주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 수당은 막 다 풀려버렸는데. 또 매출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품을 또 사라고 그러냐고 또 반발이 일어나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그렇게 망했어요. 똑같은 방식 같은데 완전 달라요. 왜 완전 다르냐?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재원이 내부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서 돈이 들어와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의 마케팅입니다. 그거를 50대, 60대가 주도적으로 각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한 그룹당 1000명씩 되면 우리 회원이 10,000명이 된 시점이에요. 지금은 한 그룹당 약 5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회원이 벌써 시작부터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될 때는요, 이 그룹이 1000명 그룹이 10개, 20개, 30개, 100개 막 늘어나요. 전국에 실제로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SNS를 내가 마음껏 다루면서 직관적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내야 되는 광고비를 기존에는 네이버나 여러 가지 거대 대기업들이 자기네들 속에서 광고하고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떼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홈쇼핑에다 띄워놓고 어떤 상품을 팔면 매출이 팍 떠가지고 대박 상품 나오면 소싱을 했던 회사들은 죽어나요. 망해 팔리면 더 죽어나. 왜? 홈쇼핑에다 입점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어마무시하게 떼요. 돈 한 푼도 안 남아도 그냥 광고로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어설퍼. 썼더니 평가가 별로 안 좋아. 삽시간에 망해. 왜? 많이 팔려나갔는데 평가가 많이 안 좋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남는 것 없이 팔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플랫폼에는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노력은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핸드폰으로 매일 같은 통신료로 내잖아요. 그것도 와이파이에서 하면 완전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 그룹 안에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린다라는 게 데이터화돼서 누군가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요, 그 기업은 그 데이터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파격적인 조건을 막 제시해요. 엄청나게 싸면서도 거기에 대한 수당을요, 자기네 마케팅 비용을 여기다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업은 남아요. 어차피 나가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을 거대 유통사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잔치 하죠. 근데 여기에 학벌 높고 인건비 비싼 사람들을 쓸 이유가 있어요? 10,000명 그런 사람들을 쓰면 인건비만 얼마나 가요? 마케팅 한답시고 거기서 막 하면서 한 달에 막 4,500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 이거 인건비 다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4,500만 원을요, 외부에서 광고를 맡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회사는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막강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더욱더 좋은 제품이 우리 회사로 광고를 의뢰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대 홈쇼핑과 같은 기업이 되는 게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의 비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어떤 유통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에서 지금 4차 혁명을 주도해가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거기에 각각 결제되는 페이먼트나 다양한 그런 시스템에 의한 건당 수수료들이 계속 과금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판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기술력까지 하게 되면 예전에는 어떠한 결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면 그냥 카드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쫙 깔아놓고 결제했던 벤사, PG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계사들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사기당하고 영어까지 탈탈 털린 상태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작은 만 2달 이상 동안 영어까지 탈탈 털린 상태로 여러분들이 했었는데요, 정말 기적과 같이 많은 회원들이 이탈하지도 않고요, 많은 회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줬어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전 세계에도 단 한 번도 그 SNS를 만들었던, 페이스북도 하지 못했던 50대 이상의 유저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조합으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 그룹에 나와 함께 SNS 마케터로 새롭게 나 자신이 탈바꿈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면 돼요. 거기엔 많은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고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SNS는 철저한 공유경제입니다. 이 공유경제의 참 의미를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먹었어. 그 유저들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누렸지만 그 혜택을 보는 유저들이 받아 누리는 순간 절대로 그 플랫폼 안에서 호구짓을 안 해요. 그동안에는 몰라서 호구 노릇을 했어요. 근데 내가 머물러 있는 플랫폼 안에서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리워드가 나한테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어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플랫폼이나 또 힘든 과정을 하게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것만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홈쇼핑을 능가하는 엄청난 유통회사로 우리 회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발표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관계되어 있던 회원들, 각 팀에 있는 사람들을요, 최대한 다시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게끔 권면해주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이걸 무한정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메워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과 동료원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거기에 엄청난 수익이 수반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 조직에 가장 선봉으로 서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